안녕하세요. 양자 컴퓨팅 참 흥미로운 분야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요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리게티 컴퓨팅, RGTI에 대해 오늘 깊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많으실 당신을 위해서요.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 내용부터 리게티만의 어떤 핵심 기술, 또 시장 전략, 경쟁 구도, 미래 로드맵까지요. 네, 맞습니다. 여러 뉴스 기사나 기업 분석 보고서, 또 애널리스트 평가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요. 리게티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또 어디로 가려 하는지 그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복잡한 정보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 테니 오늘 저희 이야기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리게티 컴퓨팅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가보시죠. 먼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리게티의 최근 재무 상황, 이것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2분기 성적표가 나왔는데 솔직히 시장 기대에는 좀 못 미쳤어요. 네, 그렇죠. 매출이 180만 달러였는데 예상치가 한 187만 달러에서 188만 달러 정도였으니까요. 좀 밑돌았죠. 네. 작년 같은 기간에는 310만 달러였는데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수치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손실도 문제인데 예상은 한 6센트 손실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3센트 손실로 이것도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운영 비용이 늘면서 순손실 규모 자체도 커졌다고요? 네, 3,970만 달러 순손실을 기록했어요. 이게 전년 동기에는 1,240만 달러였거든요. 손실 폭이 꽤 커진 거죠. 매출 총 이익률도 많이 떨어졌고요. 64%에서 31%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숫자만 딱 보면 이거 좀 실망스러운데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장 반응도 바로 나타났죠.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한 4% 가까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이번 분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과거 기록을 좀 보면 최근 몇 분기 동안 계속 예상치를 밑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할 점이 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리게트가 현재 부채가 전혀 없이 현금을 5억 7천만 달러 이상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5억 7천만 달러요? 와, 부채 없이 그 정도 현금을요. 그렇죠. 양자 컴퓨터처럼 아직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가 계속 필요한 분야에서는요. 이 현금 실탄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랄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분기 실적 숫자보다는 이 회사가 가진 현금 여력과 장기적인 기술 로드맵 달성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단기 실적은 좀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체력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애널리스트들 반응은 좀 엇갈린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실적은 안 좋았는데 벤치마크나 비라일리 스큐리티스 같은 일부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긍정적으로 본 거죠. 벤치마크는 무려 50달러까지 제시했다면서요. 지금 주가랑 비교하면 엄청 높은 건데요. 네, 그렇죠. 물론 이건 좀 이례적인 경우고요. 전체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현재 주가보다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신호들을 잘 해석하고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잭스 같은 투자 리서치 회사에서는 또 매수 등급을 줬다고요? 네, 최근에 일리케티에 매수, 바이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온큐나 퀀텀 컴퓨팅 잉크, QBUT죠. 이 두 회사는 보유, 홀드 등급을 받았는데 리케티는 매수를 받은 거예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재무 실적은 안 좋았는데도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재무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적인 진전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앞서 말한 탄탄한 현금 보유 상황 같은 걸 더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반된 시각들이 리케티라는 기업이 가진 어떤 복잡성 그리고 잠재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재무적인 측면을 넘어서 리케티의 핵심 동력, 바로 기술력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리케티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나요? 리케리는 여러 양자 컴퓨팅 방식 중에서 초전도 큐비트라는 기술을 씁니다. 아주 낮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그 극저온 냉각기 안에 들어가는 거요? 네, 맞습니다. 아이온큐가 쓰는 이온 트랩 방식이나
아니면 광자 방식 같은 다른 기술들과 경쟁하는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죠. 그런데 리케티 기술의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칩렛이라는 독자적인 아키텍처에 있습니다. 칩렛이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작은 반도체 칩 여러 개를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딱딱 연결해서 더 큰 규모의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개념이에요. 아, 반도체 쪽에서는 요즘 많이 쓰는 기술 아닌가요? 칩렛? 네, 맞아요. 기존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미 검증되고 널리 쓰이는 기술인데 이걸 양자 컴퓨터에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칩 여러 개를 연결할 때 칩들 사이에 간섭이 생기거나 신호 손실이 발생해서 전체 시스템의 성능, 특히 계산 정확도가 떨어지기 쉬웠거든요. 그게 기술적인 난제였죠. 아, 그렇군요. 근데 리게티가 바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를 냈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최근에 CPS3389라는 시스템을 선보였는데요. 이게 9큐비트 칩 4개를 연결해서 총 36큐비트를 만든 거예요. 9큐비트 4개, 36큐비트. 발표 당시에는 이게 업계 최대 규모의 멀티칩 양자 컴퓨터였다고요? 네, 그랬었죠. 근데 사실 규모보다 더 중요한 건 성능입니다. 이 CPS3389 시스템에서 뭘 보여줬냐면 여러 칩을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2큐비트 연산의 오류율을 이전 시스템보다 절반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값 기준으로 정확도, 피델리티가 99.5%에 달했습니다. 99.5%요? 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이게 멀티칩 양자 컴퓨터로서는 처음으로 달성한 매우 높은 수준의 정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멀티칩 시스템의 기술적 난제, 즉 여러 개를 붙이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그 문제를 상당 부분 극복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러 칩을 연결해도 마치 하나의 큰 칩처럼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군요. 그렇죠. 리게티가 밀고 있는 이 칩렛 기반의 확장 전략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큐비트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주는 아주 중요한 결과입니다. 결국 정확도가 높다는 건 양자 컴퓨터가 복잡한 계산을 얼마나 믿을만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핵심 지표니까요. 리게티 CEO인 수보드 쿨카르니 박사도 바로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초전도 큐비트 자체가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 다른 방식보다 1000배 이상 빠르다고 주장하죠. 여기에 기존 반도체 산업에서 이미 검증된 칩렛 기술을 딱 접목해서 확장성과 높은 정확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리게티의 핵심 전략이죠. 물론 리게티가 이 CPS136Q 시스템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84큐비트짜리 단일십 시스템인 앙카3도 개발했고요. 낭카3요? 네. 그리고 또 연구 기반이나 기업이 자체 시설에 직접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간 작은 규모죠. 9큐비트짜리 노베라 QPU라는 온프레미스 제품도 작년에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이 모든 칩들을 자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거죠. 팹1이라고 부르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는 자체 팹인데요. 2018년부터 가동했다고 하니 민간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일찍 독자적인 양자칩 제조 시설과 공정을 갖춘 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자체 생산 능력이 있다는 게? 아무래도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고요.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특히 양자 기술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자체 생산 능력이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부터 최종 제품까지 뭐랄까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최근에 의미 있는 계약들을 좀 따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술 로드맵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2025년에 확보한 계약 규모가 총 2,1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2,100만 달러.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들이 있었나요? 네,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 공군 연구소, AFRL이라고 하죠. 여기와는 580만 달러 규모로 3년 동안 초전도 기반의 양자 네트워킹 기술을 개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양자 네트워킹이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통신 쪽으로도 기술을 확장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영국 국립 양자 컴퓨팅 센터 NQCC라고 하는데 여기와는 350만 파운드, 달러로는 약 440만 달러 정도 규모의 계약을 맺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36큐비트 시스템,
CPS-136Q를 공급하고 나중에는 여기에 오류 수정 기술까지 통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NQCC, 영국의 양자 컴퓨팅 허브 같은 곳이죠. 거기에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건 의미가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연구용 노베라 시스템 판매 계약도 2건, 총 570만 달러 규모로 있었고요. 또 미국의 달파,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주관하는 양자 컴퓨팅 성능 벤치마킹 프로그램 QBI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계약 규모 자체가 아주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당장의 매출액을 확 늘리는 그런 계약들은 아니지만 리게티의 기술력이 실제 국방 분야나 주요 연구기관에서 인정을 받고 실제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실질적인 활용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양자 컴퓨팅 시장이 아직은 정부기관이나 연구소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아주 초기 단계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계약들은 앞으로 상업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게티가 계속 강조하는 4개년 로드맵, 즉 1000큐비트 이상 시스템 개발하고 오류 시정 기술 구현하겠다는 그 목표를 향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경쟁 환경 이야기를 해보죠. 당신께서도 여러 관점을 비교해 보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실 테니까요. 주요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리게티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비교되는 회사 중 하나죠? 아이온큐? 네, 아이온큐. 리게티가 초전도 큐비트를 쓰는 것과는 다르게 여기는 이온 트랩 방식을 씁니다. 기술 방식 자체가 달라요. 이온 트랩 방식의 특징은 뭔가요? 일반적으로 큐비트의 안정성이 높고 오류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대신에 연산 속도는 초전도 방식보다는 좀 느리다는 평가를 받고요. 그러니까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죠. 기술적인 특징이 다른 만큼 경쟁 전략도 좀 다른가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국의 키스티, 일본의 AIST 같은 해외 연구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활발하게 맺고 있고요. 또 미국의 에너지 기업 EPB와는 2,200만 달러 규모의 꽤 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어요. 이런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리게티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 전망치만 봐도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2025년에 리게티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데 아이온큐는 100% 넘는 성장이 기대된다고요. 네, 그 전망치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잭스 같은 투자 리서치 회사의 등급을 보면 리게티는 매수, 아이온큐는 보유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와는 별개로 어떤 기술적인 진전이나 재무 안정성 같은 측면에서는 오히려 리게티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좀 복합적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경쟁사로는 퀀텀 컴퓨팅 잉크, QUBT가 있죠. 이 회사는 또 다른 기술을 쓴다고요. 네, QUBT는 광자 기반 기술을 주로 사용하고요. 또 특이하게 상온에서도 작동하는 방막 리튬 니오베이트라는 칩 기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초전도나 이온 트랩처럼 극저온 냉각이 필요 없다는 게 장점이죠. 상온 작동이요. 그건 정말 큰 차별점이네요. 그럼 QUBT의 전략은 어떤가요? QUBT는 리게티나 아이온큐처럼 범용 양자 컴퓨터를 지향하기보다는 최적화 문제 해결이라던가 인공지능 AI 같은 특정 응용 분야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아, 약간 특화된 시장을 노리는 거군요. 네, 자체 칩 파운드리도 가동하고 있고 나사나 자동차 제조사 같은 것들과 초기 계약을 맺으면서 좀 더 실용적이고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2025년 매출 성장률은 30% 이상으로 예상되고 잭스 등급은 아이온큐와 마찬가지로 보유입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기술, 다른 전략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고요?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아, 네. 그게 최근에 로이터 통신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논의되던 건데 미국 정부가 아이온큐, 리게티, 그리고 D-Wave 같은 여러 양자 기업들에게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정부가 그 회사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정부가 직접 지분을 투자한다고요? 네. 각 회사당 최소 1,000만 달러 정도의 연방 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지분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와, 이건 정말 큰 변화죠.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엄청난 이점이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통제나 간섭 같은 부담도 생길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관련 기업도 주가가 막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어요. 리게트는 15% 넘게, 아이온큐도 14% 넘게 올랐었죠.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컸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미 상무부 관계자가 현재 해당 기업들과 협상 중이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냥 가능성 수준의 이야기이지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자 기술이 워낙 중요하니까 정부 관심이 높은 건 알겠는데 직접 지분 투자 방식은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국가 안보나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은 이해가 가지만 직접 지분을 갖는 방식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낳을 수 있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리게티가 궁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미래 모습,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목표가 꽤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드맵 자체는 상당히 명확해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올해 말, 즉 2025년 말까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 99.5%의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100큐비트가 넘는 시스템을 출시하는 게 목표입니다. 100큐비트 이상 99.5% 정확도. 이게 올해 말 목표군요. 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향후 4년 안에 기존의 그 어떤 디지털 슈퍼컴퓨터보다도 특정 문제에 있어서는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상태. 이걸 양자 우위, 퀀텀 애드밴티지라고 하죠. 이 양자 우위를 달성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우위 달성. 이게 실현되면 정말 양자 컴퓨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1000큐비트 이상 규모의 시스템을 만들고 동시에 양자 계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들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수정하는 기술, 즉 양자 오류 수정, 퀀텀 에러 코렉션 기술을 구현하는 겁니다. 아, 양자우리 수정.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들 하던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양자 컴퓨팅의 성배와 같은 기술이에요. 이 오류 수정이 가능해져야만 양자 컴퓨터가 정말로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믿을 수 있게 풀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께는 왜 중요할까요? 리게티가 성공한다면, 그러니까 초전도 침렛이라는 자신들만의 기술 경로를 통해서 이 야심찬 목표들을 달성한다면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신약 개발이나 새로운 소재를 발견하는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도 있고요. 금융시장의 복잡한 위험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의 성능을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정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리게티 컴퓨팅이라는 회사는 분명히 아주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높은 위험도 안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멀티칩 양자 컴퓨터에서 보여준 그 99.5%라는 2큐빗 게이트 정확도 향상은 기술적으로 정말 인상적인 성과였고요. 또 명확한 기술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5억 7천만 달러가 넘는 탄탄한 현금 보유고, 자체 칩 생산시설 팹1을 운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까 살펴봤듯이 지속적인 재무적 압박이 있죠. 매출은 부진하고 손실은 늘어나고 있고요. 이건 분명히 해결해야 할 큰 과제입니다. 네, 그리고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죠. 아이언큐나 큐빗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고요. 또 양자 기술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수백 수천 큐비트로 계속 확장하면서도 그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기술적 도전 과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정부 계약 성과나 아직 불확실하긴 하지만 잠재적인 정부 투자 가능성 같은 것들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결국 리게티의 미래는 이런 강점과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면서 동시에 당면한 위험과 과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리게티 컴퓨팅에 대해 심층적으로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무적으로는 현재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멀티칩 아키텍처에서 중요한 기술적 진전을 이루면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확실히 내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명확한 로드맵과 또 든든한 현금을 바탕으로 양자우위라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치열한 경쟁과 또 상업화라는 현실적인 벽 또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최근의 계약 성과나 아직은 미확인된 정부 투자설 같은 것들은 앞으로 리게티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기대감과 함께 또 궁금증을 더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전문가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신다고 합니다. 아니고요. 한번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리게티의 핵심 전략이 결국 기존 반도체 산업에서 쓰는 칩넷 기술을 활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의 궁극적인 성공은 단순히 양자 물리학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 칩넷 기반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수많은 칩들 간의 연결성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전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조 및 시스템 통합 역량에 더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순수한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그걸 현실 세계의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공학적인 실행 능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그것을 실제 대규모 시스템으로 구현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제조상의 어려움이라든가 수율 문제라든가 이런 아주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은 없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리게티라는 기업을 이해하는데 더욱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양자 기술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 대한 고민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리게티 컴퓨팅에 대한 당신의 이해가 오늘 저희 이야기를 통해 한층 더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